안녕하세요, 아방가르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는 볼보 크로스컨트리 V60입니다. 줄여서 V60cc 라고도 부르죠. 크로스컨트리라는 볼보 시리즈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예전에 볼보가 예전에도 그랬든 지금도 그랬든 라인업이 그렇게 많은 회사는 아니에요. 글로벌 볼륨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다 보기 때문에 라인업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SUV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게 세단과 외건밖에 없었고, 외건의 키를 살짝 높이고 이런 쪽에 플라스틱 가드를 좀 둘러서 조금 더 러기드한 느낌을 추구하는 해서 외건이지만 어느 지형에든 갈 수 있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라는 브랜딩을 만들어 가지고 V70 외건을 가지고 먼저 시도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V90 그리고 V60 이게 두 가지, 그리고 또 밑에 V40까지 CC가 이렇게 크로스컨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외건 베이스의 크로스컨트리입니다. 이 차는 이제 V60, 그러니까 S60의 외건 버전에서 약간 키를 높이고 이런 쪽에 가드를 둘러서 보기에도 조금 오프로드 같이 보이지만, 이제 어디 험한 길을 갈 때 나뭇가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끌켜도 좀 부담이 덜한 소재로 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꾸며진 차입니다. 전구도 살짝 높이고요. 전면부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V60 외건에서 거의 그대로 오긴 했지만, 약간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플라스틱 가드가 범퍼 하단, 휠하우스 그 뒤쪽 똑같이 이렇게 무광의 플라스틱 그 보호 소재가 둘러져 가지고, 보다 어디 험한 데를 갈 때 도색이 까인다거나 깨진다거나 그럴 의미에서 조금 더 안심스러운 게 특징이고요. 헤드램프는 최근 볼보 차들이 그렇듯 이렇게 T자형으로 빛나는 이런 데일라이트 및 그 깜빡이, 그리고 풀 LED 조합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면은 생각보다 전고가 되게 높지 않아요. 웬만한 SUV들이 한 이 정도 전고로 오는데, V60cc는 외건 베이스에서 차고만 살짝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고가 웬만한 코란도 내지 이런 것 일반적인 소형 SUV라서 낮아요. 그러면서 휠 베이스가 길면서 그 자세가 딱 넓게 나오기 때문에 SUV라기보다는 뭔가 좀 살짝 높인 승용 세단 내지 외건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리어의 경우 그 볼보의 전형적인 그 L자형 그 테일 램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깜빡이가 저쪽에 약간 빨간 빛으로 나있긴 하지만 전구가 저기 후각색으로 점등이 되기 때문에 뒷차에게 혼돈을 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보통 이 차가 BMW 3 시리즈 내지 C 클래스 정도 사이즈인데요, 그런 것 치고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을 열면은 안에 또 보조 수납 공간이 있고, 이 밑에를 또 들어올리면은 타이어 리페어 킷이 따로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쪽은 이렇게 고정을 할 수도 있고 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CC 운전석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되게 최근에 나온 볼보를 한 번에 타보신 분이면 너무 익숙한 분일 거예요. 볼보가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엔트리급부터 플래그십까지 쭉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볼보를 많이 타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고, 좀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어색해할 만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면은 핸들 생각보다 좀 못생겼죠. 좀 디자인이 좀 단순하긴 한데 그래도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이쪽이 그 크루즈 컨트롤 관련 그 설정과, 여기는 이제 차간거리 설정 속도, 바가 조금 있는 위쪽은 차간거리를 당겨달라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차간거리를 늘려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트립 관련 기능, 트립 모니터 이쪽에 나오는 그런 컨트롤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파워를 시켜서 또 정보들을 한꺼번에 더 모아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공조 송풍구는 아마 볼보에 나오는 거의 모든 차종이 동일할 거예요. 규격이 되게 이렇게, 이쪽은 다이얼식으로 열고 막고를 할 수 있고 풍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항상 볼보가 똑같이 쓰는 그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인데, 약간 이렇게 세로로 긴 스크린을 쓰는 차가 또 어디가 있었냐면은 르노 삼성이나 뭐 테슬라 그런 쪽이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 대비 크기는 좀 작으면서 물리 버튼 필요한 것들을 아래로 좀 내려가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세로로 긴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버튼은 메인 홈 버튼. 메인 상태에서 이렇게 홈 버튼을 또 누르면은 조작법을 간단히 알려주고, 길게 누르면은 이거 자체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조 컨트롤러가 이 모니터에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암만 밝은 화면이 싫다고 꺼버린다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있는 공조장치 그 스테이터스는 항상 나오고, 문제는 이걸 킬려면은 다시 화면을 켜야 되고. 공조를 부르는 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원하는 걸 직관적입니다. 이쪽 가운데를 누르면은 송풍 방향 하나씩 올릴 수 있고, 풍량, 그리고 오토로 할지 말지, 그리고 이쪽에서는 좌우 각단의 그 설정 온도, 이렇게 감도 좋은 터치로 훅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차분히 0.5도 단위로 오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의자 모양은 짐작하셨겠지만은 통풍 내지 열선 단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뒤쪽 온도 조절도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풍량을 바꿀 수도 있고, 좌우 쪽에 그 온도를 또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UI는 이제 왼쪽으로 당기면은 그 차 자체의 그 컨트롤 관련, 그 위에는 이제 ESC를 해제하든 뭐 ISG를 끄든 말든 뭐 HUD를 끄든 말든 이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은 카메라, 얘는 이제 그 어라운드 뷰가 항상 디폴트인데 이렇게 보고자 하는 각도를 확대해 볼 수도 있고, 그쵸, 후방으로도 볼 수가 있고, 줌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360도 보기로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전방 카메라도 되네요. 그리고 라인이라는 거라면은 이제 주차 이제 핸들 조향에 따라서 이 예상 동선이 나오는 그거 있죠, 그거일 것이고, 다시 메인으로 가면은 뭐 이제 파크인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이런 식의 파크 어시스트도 가능한 것이고, HUD의 위치, 뭐 이쪽에 수많은 안전 관련 옵션들, 그리고 이거를 왼쪽에서는 이렇게 아무튼 차 자체에 대한 그 제어 기능이었고, 이쪽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관련, 뭐 이제 라디오, 오디오, 라디오든 뭐 오디오든 블루투스든 뭐 이걸 어디서 키든, TV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아, 이렇게 DMB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아무튼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를 수 있긴 한데, 이게 한 화면에 최대한 많은 거를 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콘 크기 자체가 되게 작아요. 그래가지고 뭐 운전 중에 이렇게 보려면은 아무래도 시선이 좀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필요한 아이콘 위주로 좀 아이콘 크기 자체를 좀 크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수많은 여백들, 의미 없는 여백들이 이렇게 왜 있는지 참 애매하죠. 언젠가 SW적인 업데이트로 뭔가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여지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빈 공간 대비 아이콘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사용상 불편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메인으로 들어간 이 홈은 이쪽으로 뭐 하나씩 누를 때마다 랩이면 랩이, 뭐 인포테인먼트면은 인포테인먼트, 이거를 저작권으로 걸리면 저 방송이 잘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해가지고 이거를 누르면은 플레이 또는 퍼즈 그렇게 되고, 이쪽은 전화 관련 기능,
연락처도 조회할 수 있고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게 키패드를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이제 각자 보던 거, 이거는 정말 뭐를 받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평균 연료 소모량을 봤으면은 이게 항상 디폴트고, 또 뭘 볼까요? 음향 경험, 만약에 뭐 이렇게 음향 관련 뭔가를 했으면은 또 이쪽이 또 디폴트. 자주 보던 기능이 항상 이 아래, 마지막으로 봤던 기능이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생각하면 돼요. 뭐 물론 이런 것들이 뭐 터치가 나가는 순간 공조까지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너무 터치에 다 몰아넣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쪽에 뭐 비상등이나 뭐 성애 제거 관련 기능, 그리고 공 넘김, 볼륨 업다운, 재생 포즈, 이런 필수 버튼들은 이쪽에 일렬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쪽 창이 뭐 블락이 난다, 뭐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뭐 기능들은 여전히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쪽은 재래식 기어 레버가 있네요. 다른 이제 상위급 차종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시프트 바이 와이어 전자식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재래식 그 시프트 바이 케이블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작의 손맛은 이쪽도 막 축 하고 내리는 그런 게 있긴 할 텐데, 요새 고급차의 상징이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이다 보니 뭐 사실 말해서 BMW 3 시리즈도 요새 이렇게 전동식 시프트 바이 와이어가 적용되는데, 나름 3 시리즈 표방하고 나온 3 시리즈 라이벌을 표방하고 나온 차가 아직까지 재래식 변속기를 고집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쪽은 변속과 드라이브 모드 관련, 여기는 이제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좀 이런 재질이 적용이 됐는데 되게 조작하는 질감이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를 쭉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면은 컵홀더가 컵 한 두 개와 이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이쪽 위에는 좀 공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보조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바우어스 앤 윌킨스 그 트위터라고 하네요. 이거를 이쪽 관련 아무튼 음향 장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약간 포르쉐 들어간 이쪽 크로노미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인테리어의 특징은 이렇게 투톤 가지고 돼 있어가지고 되게 보기에 화사하고 좀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된 우드 소재 같은 경우도 약간 그 실제 나무처럼 이렇게 디자인 돼 있어가지고 시각적으로나 이게 촉각적으로나 만족도가 되게 괜찮고, 이쪽에 스티치 모양의 장식도 위아래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위쪽에 활용된 이 우드 장식이 밑에 쪽에도 밑에 있는 그 수납 공간 커버도 같이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긴 것이 어떻게 다 가려지나 했더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미세하게 틈이 나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약간 롤업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티칭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 스웨덴 차야 이렇게 자랑하듯 이렇게 장식된 것들도 되게 이쁜데, 조금 아쉬운 점을 찾자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사이즈는 되게 슬릭하게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이쪽에 장식들은 조금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잘 신경 썼으면 좋았을 만한 이런 소재적인 아쉬움. 뭐 물론 XC90, S90, V90cc 이런 90급 차들과의 약간 차별화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멋진 그 바우 앤 윌킨스 오디오 및 그 메탈릭한 느낌의 커버까지 씌워주고, 이런데도 되게 멋있게 잘 디자인해주고, HD 같이 고급 편집장비까지 잘 마련해주고, 이런데도 잘 꾸몄는데, 이런 사소한 데서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막 노출되고 하면은 되게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그리고 첫눈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늘 타다 보면 계속 아쉽습니다. 이거 덮어주는데 그렇게 막 큰 비용 들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원가 상승 요소라고 치지만, 뭐 이런 소재적인 부분에서의 조금 약간의 개선만 있으면은 좋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뭐 다른 거는 뭐 여기에 좀 마찬가지로 재질이 조금 딱딱합니다만은 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다 이제 전동 파워 업다운이 되고, 여기는 운전석 및 조수석까지 그 메모리 시트, 전동 메모리 시트가 되고, 제일 압권인 거는 이 아래쪽에 그 볼보 로고 같이 생긴 조만한 그 컨트롤러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당기고 하면은 이쪽에서 리모컨이 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오르 내림에 따라서 메뉴를 고를 수 있고, 안에 마사지 이렇게 하면은 켜가지고 어떤 마사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강도와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우, 너무 피로가 누적돼 있었는데 참 좋네요. 그리고 이거나 리모컨 만지기 귀찮다 하면은 언제든지 이것만 누른 다음에 여기 터치해서 고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터치로 되는데, 여기 있는 그 측면 허리 받침대 쿠션 악상 이쪽은 이쪽에 있는 그 다이얼 컨트롤러의 그 상하 좌우로 하면 돼요. 그리고 볼보 시트의 장점은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서도 장거리를 타고 나면은 되게 안 피곤해요. 그래서 시트 자체 그 통풍이니 열선이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트 자체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보는 상당히 장거리 여행이 많은 분들에게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차예요. 그리고 파노라마 모드도 대단히 넓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헤드레스트 위까지 그 유리창이 뻗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개방감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3 시리즈 C 클래스 이런 급들은 약간 D 세그먼트 쪽은 뒷자리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V60는 되게 넓어요. 제가 지금 키 182 정도 되는데 앞으로 뭐 주먹 하나가 충분히 남고도 남고, 약간 일반적인 SUV 대비 헤드룸이 막 넓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머리에 닿진 않아요. 되게 거주성은 좋은 것 같습니다. 후속 편의 장비가 뭐가 있는 거 하면은 이렇게 암레스트가 있고, 펼칠 수 있고, 컵홀더 확장이 가능하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리어 전용 공조장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에서 온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개별로. 이쪽은 열선 관련 컨트롤은 더우니까 쓰지 않을 거고, 풍량가 조절이 돼요. 사실상 앞에서 만져주지 않아도 뒤에서 모든 거를 다, 심지어 좌우 독립 4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구성이죠.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내리면, 커버를 내리면은 그 돼지코 구멍 들어가는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좀 특이점을 보시면은 그 헤드레스트만 꺾을 수 있고, 이걸 다 당기면은 풀 플랫이 됩니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 키를 봐도 여기는 가죽 시트와 색깔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되게 세련되게 생겼죠. 적당히 두고서 시동을 걸 때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계기판에서 자기 자신의 그 안전장비들을 막 자랑을 하네요. 그리고 처음 앉게 되면은 이렇게 그 운전석 시트 전석에 이렇게 지금 빨간색 모양이 왜 뜨는 거 하면은 지금 벨트를 안 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벨트를 한번 매볼게요. 벨트를 맨 순간 벨트를 맸다는 모양으로 되면서 이제 비로소 갈 준비가 됐다고, 이제 이쪽 좌우 게이지들을 살짝 축소시키고 가운데 내비게이션을 박죠. 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컴포트, 다이나믹, 오프로드 이렇게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가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으로 한번 맞추면은 엔진 스타트 스톱 기능 ISG가 꺼지고, 항상 RP 엔진이 시동되어 있는 정차 중에서도 휘발유 4기통 2000cc 터보 한 245마력 상당의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6기통이었으면 흔질감이 더 깔끔하고 잘 나왔겠지만, 제가 여러가지로 타본 4기통 2.0 터보 차를 중에서 되게 질감이 나쁘지 않으면서, 특히 진동이 되게 생각보다 없다는 점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좀
조금 쌕쌕거리는 음색을 내긴 하는데 그래도 불쾌한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통 고급차들은 이래서 6기통 이상을 올리거나 해가지고 소음 진동 부분을 해결하는데 대신 배기량이 높아지고 연비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볼보는 6기통 라인업이었고 이제 4기통 2000cc로 이제 뭐 출력을 T4, T5, 약간 T6 이런 급으로 나뉘면서 좀 출력을 달리하는 뭐 그리고 T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넣으면서 최고 출력을 찍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4기통 2000cc로만 구걸 하고 있는데 고급 브랜드로서 4기통 2000cc 터보만 가지고 이게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 싶은데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컴포트급과 대형급까지 두루 써먹기에 나쁘지 않은 엔진이에요. 지금 밟다가 지금 60% 정도 차게 했는데 반응이 이 정도 돼야 오죠. 뭐 그렇다고 해서 소리만 우왕 하고 나가고 안 나가는 저출력 차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고 아무튼 터치력은 있는데 조금 이런 레그가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 차는 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그냥 유유자적 나갈 때는 이런 레그가 체감이 거의 안 되고 급가속을 할 때만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하면은 뭐 급가속 시에 약간의 레그가 느껴지는 부분은 뭐 충분히 못 느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볼보가 뭐 안전의 대명사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볼보는 저기 제일 조그만 SUV인 XC40부터 이 차는 물론이고 뭐 제일 플래그십인 S90, 뭐 XC90 이런 차량까지 쭉 인텔리 세이프라고 하는 그 이제 저기 안전운전 보조 시스템들이 풀 패키지로 갖춰져 있습니다. 뭐 이제 차선 유지 보조 그리고 앞차 간의 거리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저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다 있습니다. 지금도 설정 속도를 이쪽에서 크루즈 컨트롤 같이 생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위아래로 속도를 나뉘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살짝 핸들에서 손을 놓은 상태에서도 차선을 자연스럽게 잘 몰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도 85고 근데 물론 다른 차들처럼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놓고 다니면 안 되니까 조향하시라는 경고가 금방 뜹니다. 근데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저도 이제 소울 2세대 전기차를 타면서 이런 에이다스 운전 보조 시스템들의 언덕을 많이 보고 있지만 그 차를 있을 때 느끼는 점은 HUD에 이렇게 조향 시그널이 이렇게 바로 떠주고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넘어가는 그 경고음 같은 것도 좀 더 세련됐고 경고음이 뭐 소프트해지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이 차의 장점은 이제 그런 레인 키핑에서 핸들을 놓고 운전하면서 이제 복귀하라고 할 때 핸들을 이렇게 다시 터치하잖아요. 이럴 때 마치 원래부터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의 핸들을 다시 잡듯이 되게 꽉 조여진 느낌으로 살짝 터치만 하면은 바로 정상적인 차선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제 소울 쪽은 약간 이렇게 레인 키핑 상태에서 핸들 놓고 있는 상태에서 복귀하라고 하면은 핸들이 조금 헐렁한 거를 약간 억지로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는데 이 차는 좀 다르네요. 확실히 좀 팽팽하게 조여진 느낌이 나고 차선을 좌우 차선을 넘나든다는 느낌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믿음직해요.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비가 와서 말인데 조금 특이한 점으로 와이퍼 그 레버 있죠. 이거를 보통 다른 차들은 아래로 내리는데 얘는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많이 올릴수록 빨라지네요. 다이나믹 모드에서 요즘을 보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서도 제동 반응이 빠르게
축에 들이나지만 반응 자체는 빠르고 괜찮습니다. 타이어도 쉽게 미끌리지 않고 되게 억지로 차도를 높인 차답지 않게 되게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마름노면에서도 비슷한 길을 이렇게 타봤는데 되게 반응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서킷 빼고는 이런 서킷 같은 극단적인 환경과 좀 가까이 차지만 물론 이제 이런 식의 고위길에서도 되게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예요. 높은 차답지 상당히 키를 억지로 높인 외건답지 않게 되게 기민하고 조금 높았긴 하지만 그래도 SUV들보다는 훨씬 잘 돌아나갑니다. 정말 외건 베이스의 차가 맞구나 싶은 되게 기민한 움직임입니다. 오프로드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차가 뭐 외건 베이스긴 하지만 지상고를 몇십 미리 올려놓고 그 범퍼 밑단을 다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다 마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길에서 조금 속도를 내도 크게 부담이 없고 기본이 사륜구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전륜 내지 후륜구동 세단 끌고는 절대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길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지금 잘 주파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오프로드 모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굽이굽이진 오프로드 길을 빠져나가는 것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니까 무슨 랠리코스 타는 것 같네요. 되게 재밌네. 가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 나름대로 SUV만큼 너무 높지 않다 보니까 적당한 승용차에 준하는 수준의 컴포트함과 그런 걸 즐길 수 있고, 이런 길에서는 SUV 못지않게 터프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 야 이거 되게 매력이 많은 차입니다. 지금 샤시도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이런 길에서 약간 요철 같은 거 밟아도 되게 피로가 되게 적어요. 자, 이제 크로스컨트리 V60, 줄여 V60cc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V60cc는 이게 뭐 외건이냐 SUV냐 뭔가 되게 애매한 경계선이 있지만, 되게 SUV에 대해 아직 SUV가 물론 시장의 대세긴 한데 그래도 나는 낮은 차가 좋다, 나는 승용 세단에 너무 승용 세단에 더 약간 익숙하다, 이런 분들이 손쉽게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레저용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 자체도 약간 승용차에 약간 키만 높였을 뿐 되게 SUV에 되게 안정적이고, 실제로 거동 자체도 SUV에 되게 월등히 안정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주변에 이런 그 플라스틱 가드들 덕분에 어디 험한 길을 가도 겁이 나지 않고, 똑똑한 사륜구동을 갖춰서 험지에서든 뭐 빗길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심지어 공도의 약간 공도의 그 와인딩 길이나 이런 곳에서도 상당한 발군의 그 안정적인 거동을 보여주는, 정말 뭐 못하는 게 없는 팔방 미인 같은 차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세단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SUV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길들, 이 차는 뭐든지 다 평균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말 단 한 대의 차로 모든 그 영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 V60cc를 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차 지금 프로 트림 기준으로 5,890만원? 5천만원 후반대의 가격이긴 한데, 요새 나온 국산 그 대형 SUV 같은 경우에 이 차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뒷자리 공간도 월등히 넓고 3열 공간도 확보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차는 2000cc 4기통 휘발유 터보 엔진을 자동차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그리고 정말 이 차 크기와 중량이 딱 알맞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대단히 호쾌하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차를 움직이기 충분한 동력 성능과 준수한 연비까지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5명이나 6명 이상이 탄다면 좀 더 큰 차가 필요하겠지만 4인 가족에 있어서는 정말 최적의 패밀리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꼭 SUV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높고 크고 그런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승용차적인 느낌을 선호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이 차를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크기와 디자인 자체도 V90cc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보다 저렴한 값에 보다 프리미엄한 느낌을 즐길 수도 있고 되게 합리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잘 즐길 수 있는 훌륭한 크로스오버 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아방가르드 TV 영상 자동차 리뷰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고 혹시 리뷰나 리뷰 차종 협찬 문의는 밑에 나가는 블로그나 이메일 주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